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 하나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혹시 구독자분들은 세상이 좁다는 걸 언제 느끼시나요? 저는 살면서 세상 좁다는 걸 느껴본 경험은 딱히 없었어요. 그러다가 올봄 과연 세상이 정말 좁디 좁구나. 그리고 이렇게 좁은 세상 남에게 절대로 상처 주거나 해코지하지 말아야겠다는 걸 아주 제대로 겪은 사건이 있었답니다. 세상 돌고 돈다는 말 정말 맞아요. 제가 경험자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답니다. 그러니 남의 가슴에 못 박고 눈물 나게 하는 짓은 하지 말고 살아야 하나 봐요. 무슨 말이냐면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사람을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와 상황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굳이 첨언하면 제가 전에는 을이었지만 나중에는 갑으로 만났다고 해두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사람을 내칠 수 있었다는 것도요. 지금 우리 시댁 식구들, 특히 우리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며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왜냐? 제가 시동생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의 진짜 실체를 낱낱이 까발려 줬거든요. 무슨 사연인지 저의 경험담을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사실은 아이를 무척 좋아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어린이집 교사로 15년 넘게 근무를 한 이력이 있어요. 첫 아이를 낳고 둘째를 초기에 유산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아이가 안 생기니 아이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경험을 쌓고 나중에 가정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할 고민도 할 정도로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남편도 나중에 1층으로 이사가서 어린이집을 운영해보라고 할 정도로 제가 이 직업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장 안타까워한 사람이 우리 남편이기도 해요. 당신 정말 이렇게 그만둬도 후회 안 하겠어? 이런 일로 그만두기엔 당신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그래.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아니면 우리 이사가서 당신이 직접 운영하는 것도 고민해보자. 당신이 애들 얼마나 예뻐하는지 내가 알고 다른 학부모들도 다 알아. 상식 없는 미친 여자 하나 때문에 관두는 건 말도 안 돼. 조금 더 버텨보자. 글쎄, 난 이제 그만하고 싶어, 준이 아빠. 내가 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다. 애들을 도무지 어찌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아. 내가 마음의 병이 생겼잖아. 나중에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진 모르지만 그때 가서 고민할래. 남편이 조금 버텨보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한창 아이들을 더 돌볼 수 있는 37, 8 나이에 그만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학부모로부터 엄청난 갑질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렀는지 몰라요. 그런 일련의 사건을 겪고 나니 겁이 나서 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겠더군요. 원래 요즘도 간간히 뉴스에서 어린이집 교사며 유치원 교사며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에게까지 갑질을 하는 학부모 사연이 나와 대중들의 공분을 사기도 하죠. 최근에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수면 위로 나온 문제들이 저 정도지 예전에는 말도 못했어요. 게다가 무조건 저 같은 어린이집 교사들은 을의 입장이었고 아이가 혼자 넘어져도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기억에 남지만 물론 좋았던 추억이 더 많긴 합니다. 하지만 그 추억을 퇴색시켜버릴 만큼 안 좋은 기억의 학부모도 있긴 해요. 되도록이면
저는 나쁜 기억은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만 저를 그만두게 만들었던 한 학부모에 대한 기억은 아마 평생을 가도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나쁜 학부모보다는 좋은 분들이 더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 일 그만둘 때 너무 안타까워하시며 좋은 말씀을 해주신 학부모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그만큼 일을 사랑했는데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린이집 교사라는 일은 권하지 않아요. 아이 봐준 공은 없다고 하죠. 요즘은 특히나 학부모들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본인 자식만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기적인 건 기본이고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 힘들 때가 있어도 늘 참으며 예쁜 아이들 보며 일했는데 한번 험한 일을 겪고 나니 이 길로 들어선다는 분은 도시락 싸가며 말리고 싶어요. 3년 전으로 돌아가 제가 어린이집을 그만둔 계기를 말씀드려야겠네요. 제가 다니던 어린이집은 아파트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으로 저 말고 교사가 2분 더 계셨습니다. 아이들은 12개월 미만부터 48개월까지 돌보는 어린이집이었고요. 그때 저는 아이들을 돌보고 나면 늘 피곤했지만 집에 가도 그날 귀여웠던 아이들이 생각나고 보고 싶을 정도로 기운이 팔팔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애정도 많았고요. 좋은 학부모도 있고 때로는 이해 안 가는 학부모도 있지만 그해 저를 유독 힘들게 한 학부모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나이도 어렸어요. 20대 초반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주 젊은 엄마였고 아이는 15개월짜리 또래보다 발육도 좋고 힘도 센 남자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전에는 없던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 아이는 엄마가 대체 집에서 뭘 하는지 늘 제 시간에 등원한 적이 없어요. 늦어도 10시까지는 와야 간식 먹이고 일과 시작하지 10시 30분, 11시에 오면 다른 아이들은 어쩌고 늦게 등원하는 아이를 챙기겠습니까? 다 같이 먹을 때 아이들 케어하는 게 편하지 늦게 온 아이만 따로 죽 내어주고 케어해줘야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건 아이 키운 엄마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늦게 오면서 이 아이 엄마는 아이를 제대로 씻기지도 않고 등원시켰어요. 늘 눈곱이 그대로 붙어있거나 입에는 침자국에 아직 아기인데도 머리에서 냄새나고 팔다리에는 허옇게 각질이 붙어있었죠. 겨울에는 얼굴이 다 터서 등원한 적도 많아요. 그냥 놔두기가 뭐해 대강 세수시키고 원에 있는 로션을 발라주곤 했었죠. 아이는 맨날 씻기지도 않으면서 10시 한참 넘어 원에 아이 등원시키러 온 거 보면 본인은 말끔하게 화장 다 하고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그러고 오는 엄마예요. 그런데 이 아이 엄마가 좀 개념이 없었습니다. 제가 혹여 아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런 조치를 했다고 하면 어떤 피드백이 없어요. 고맙다는 말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아이에게 본인이 좀 더 신경 쓰겠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어리고 초보라 그런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어린 엄마도 야무지게 2 이상 되는 아이 케어하고 잘합니다. 아이랑 상호작용도 없어서 늘 아이는 뭔가 짜증스러웠고 옆에 있는 친구 볼을 꼬집거나 밀어버리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특히 그 엄마는 얼마나 개념이 없는지 아이가 아파도 케어를 안 하고 원에 보내는 엄마였어요. 한 번은 아이가 원에 등원했는데 열이 펄펄 나는 겁니다. 1시간 정도 지켜봤는데 아니다 싶어 아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현서 어머니, 현서가 지금 열이 많이 나는데요. 기침도 하는 것 같고요. 이 상태로는 다른 아이한테 감기를 옮길 수도 있어서요. 하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되돌아오는 말이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아세요? 어머 선생님, 우리 애 가방 앞주머니에 해열제 넣어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그거 먹여주세요. 약 먹으면 금방 열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도저히 애 데리러 갈 상황이 아니라서요. 일단 최대한 4시 전에는 데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아이가 열나고 아픈 줄 알면서도 슬쩍 어린이집에 그냥 보낸 겁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지만 우리 아이 어릴 적에 조금이라도 열나거나 컨디션 안 좋으면 어린이집 보내지 않았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하는 맞벌이 학부모님들 경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경우 아이를 따로 격려해서 돌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엄마는 제가 알기로는 친정 가족들과 같이 산다고 들었어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 엄마는 아빠와 이혼했거나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쯤은 눈치껏 알고 있었습니다. 뭘 하느라 아픈 아이를 데리러 못 온다는 건지 몰라도 미열도 아니고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해열제만 먹이고 병원도 데리고 가지 않는다뇨. 안 될 것 같아 다시 그 엄마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 집 조부모님 연락처가 비상 연락망에 있길래 아이를 데리고 가주십사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황당한 건 다음날 그 엄마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2, 3일은 아이가 요양을 좀 하고 등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따끈하게 여리는 아이를 또 데려왔더라고요. 제 시간도 아니고 이미 오전 간식 다 먹고 치운 후에 데리고 와서는 한다는 말이요. 선생님, 애 죽 좀 먹이고 가방에 약 좀 먹여주세요. 그리고 오늘 또 열나면 병원에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애가 열이 나서 설사까지 하더라고요. 엉덩이가 더 얼어서 그런데 혹시 응가하면 물티슈 말고 물로 좀 씻겨주시면 좋겠네요. 부탁 좀 드려요. 하지만 여기는 어린이집이지 아이 1대1로 케어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 엄마 아이 병원 데려가고 케어하는 동안 다른 아이는 돌보지 말라는 소린가요? 속으로는 부하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린 엄마의 철없음을 감안해 제가 조용히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일과 시간 중에 교사가 아이를 따로 데리고 나갈 수는 없어요. 여기 교사가 원장님 포함해서 3분뿐인데다가 저희 원에는 2돌 미만 아가들이 많아서요. 죄송하지만 현서 다시 열나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하원 시켜주셔야 해요. 좋게 말씀드렸고 제가 요구한 일이 비상식적인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 엄마는 순간 저를 쏘아보며 이러더군요. 선생님, 제가 애를 집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면 이렇게 맡기겠어요? 그리고 아이 케어하는 일이 어린이집 교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애가 지금 전염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왜 못 나오게 하는 거냐고요. 선생님이 우리 애 보기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고요? 어머, 현서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픈 아이는 집에서 쉬어야 하는 게 맞아요. 어머니가 힘드시면 어제 할머니가 데려가도 되는 일 아닌가요? 우리 엄마도 일을 하시니까 그렇죠. 나 몰라요. 우리 집에는 낮에 애 봐줄 사람 없어요. 중간에 아프면 그냥 약이나 먹여주세요. 이러고는 제 말도 듣지 않고 쌩하니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 아이 증상이 수족구라는 걸 알았고 그 아이 때문에 원에는 수족구가 퍼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에게는 쉬쉬했지만 얼마 후 그 아이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터지더군요. 엄마 양육 태도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이도 뭔가 욕구불만이 많았어요. 또래보다 몸무게도 무겁고 덩치도 컸는데 가만 보면 언어 발달이 느리다 보니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면 앞에 있는 아이를 꼬집는 게 버릇이 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현서라는 아이는 선생님들이 늘 지켜봐야 하는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혹여 아이들끼리 잘 놀다가도 투닥거리게 되면 얼굴을 꼬집어 놓을까봐 늘 노심초사였고 다툼이 일어나려 할 때 재빨리 그 아이를 떨어뜨려 놓는 것이 교사들의 중요한 임무이기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은 워낙 많은 학부모의 민원과 요구가 있는 곳인데 일을 더 보태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터질 것 같은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엄마의 아이가 하필 점심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어느 아이 얼굴에 손을 댄 거예요. 다행히 제가 그 아이 손에 올라가는 걸 보고 달려가 즉시 떨어뜨려 놨지만 아가들 살이 연하다 보니 이미 꼬집어 뜯긴 자국이 있는 겁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이럴 경우 교사는 무조건 죄인이 되거든요. 학부모에게는 아이를 안 보고 도대체 뭘 했느냐는 말을 듣기 십상이고요. 일단 사고가 먼저라는 생각에 꼬집어 뜯긴 아이 학부모님께 전화해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했는지 몰라요. 피해 아이 엄마가 다급하게 원해 와서 아이 상태를 봤는데 제가 정말 고마운 건요, 그 아이 엄마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들 이런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서요. 바로 떨어뜨려 놓는다고 했는데 어느새 지연이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 치료비는 제가 부담할게요. 얼른 병원에 데리고 가보셔요. 아유, 아니에요, 선생님. 사실 전화 받고 놀라긴 했는데 보니까 많이 다친 것도 아니네요. 그냥 멍 좀 들고 말 것 같은데요, 뭐. 흉터 남을 만한 상처도 아니고요. 아이들끼리 이런 일 비일비재한 거 다 이해해요. 오히려 선생님이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조금 진정하셔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연이 다치게 한 아이 엄마랑은 통화 한번 해봐야겠네요. 혹시라도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럼요, 어머니. 제가 그 아이 엄마께는 꼭 연락드려서 사과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히 그 학부모님은 피치 못할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주셨고 때린 이 엄마에게 재발 방지 약속만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현서 엄마에게도 연락을 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 다친 이 엄마 연락처를 알려드리며 사과는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서 어머니, 그래도 지연이 어머님이 아이들끼리 그런 건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도 현서가 평소에 좀 꼬집는 습관이 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어머니가 훈육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원이 어머니께는 사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화하기 전부터 도대체 이번에는 어떤 반응일지 가슴이 떨렸는데 역시나 그 엄마는 평범한 상식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뜸 저에게 그러더군요. 제가 왜요? 애들끼리 놀다 보면 투닥거릴 수도 있지. 제가 이런 일에 그 집 엄마한테 사과해야 해요? 그 애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애가 일방적으로 꼬집은 거래요? 뭔 일이 있었으니 우리 애도 화가 났겠죠. 우리 애가 남을 꼬집는다뇨. 집에서는 절대 그런 행동 안 하는 아이인데 원해서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이런 사람에게는 뭐라고 설득을 해야 하는 건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어머니, 사실 현서가 아이들 꼬집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동안 선생님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던 거고요. 어머니, 현서 저거 버릇되면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 생깁니다. 어머니도 현서 훈육하시고 지연이 엄마한테는 사과드려야 맞아요. 지연이 어머님이 이해하신다니 망정이지 만약에 까다로운 학부모님 만났다면 골치 아팠을 수도 있어요. 어머님, 부탁드립니다. 뭐라고요? 이봐요, 선생님. 지금 누가 누굴 가르치려 들어요? 애들끼리 잠깐 꼬집은 일에 내가 왜 사과해야 하냐고요. 선생이 애들을 잘 안 보살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지 우리의 집에서는 전혀 그런 행동 안 하는 아이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애 차별 대우하는 것 같아서 나 완전 기분 별로네요. 내가 여기 아니면 보낼 어린이집 없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애를 데리고 가버리더군요. 저는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이건 개념만 물에 말아먹은 게 아니라 인간적인 도리도 없는 여자더라고요.
키의 아이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제가 그 아이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해 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이는 결국 일주일만 더 다니고 다른 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해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현서 엄마라는 사람이 사실 그 동네에서 꽤나 유명하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미혼모였고 심지어 소문이 안 좋았대요. 가정 있는 남자 유혹해 아이를 가졌고 낳을 정도면 보통 깡 있는 여자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바람 피워 아이까지 낳은 남자는 의사였다는데 본처한테 이혼당하고 그 여자랑 재혼하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정말 천벌이라는 게 있는 건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더군요. 이 얘기가 아주 동네에 소문이 파다했었대요. 멀쩡한 남의 남편 뺏어다 잡아먹은 년이라는 소문이요. 아마 본처한테 머리채도 잡히고 했던 모양입니다. 참나.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더라고요. 그 뒤로 아이는 그 집의 부모 밑으로 출생신고를 해놨다는 소문이 있긴 했어요. 서류상으로 조부모의 자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남의 개인사는 알고 싶지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바랬을 뿐이죠. 하지만 다친 아이가 결국 원을 떠나고 나니 저는 마음이 무척 안 좋았죠. 잘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현서 엄마의 잘못된 행동으로 원에서도 피해를 보고 그 아이 엄마도 마음이 상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여기만 있는 줄 아냐던 철없고 어리던 그 엄마는 어쩐 일인지 자기 아이를 우리 어린이집에 계속 보내더군요.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고통이 시작된 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그 아이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에게 트집을 잡고 갑질을 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이한테 신경도 안 쓰고 개인 물티슈도 싸구려로 보내 아이 엉덩이가 헐게하는 엄마면서 어린이집에서 자기 아이를 신경 쓰지 않아 그리 됐다며 따지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낮잠 자다가 모기에 물렸는지 아이가 한쪽 볼이 조금 부어서 갔는데 그 다음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선생이 애들 자는데 모기도 안 잡고 뭐 한 거예요? 그리고 왜 다른 애들은 멀쩡한데 우리 애만 모기에 물리냐고요? 선생님은 가만 보면 차별 대우하시는 것 같네요? 부탁이니까 앞으로는 낮잠 시간에 우리 애 모기 물리는 일 없게 해주세요. 저런 얼토당토 않는 말에도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게 보육교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자기 애를 이렇게 해달라, 하운할 때 양치를 시켜달라, 어린이집 수첩에 아이가 그날 뭘 했는지 다 적어달라는 둥, 이건 맞출 수가 없는 요구였습니다. 아이 사진을 혼자만 찍어주면 우리 애는 왕따 시키는 거냐고 다른 반 친구들과 다정하게 찍어보내면 지금 애들 초과 보육하는 거냐고 트집 잡고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네요. 참다 못해 제가 그랬어요. 현서 어머님, 제가 현서 역시 다른 아이들과 차별 없이 원 운영이랑 계획안에 따라 잘 보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시고 믿고 보내주셔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이 뭐였는 줄 아시나요? 뭐라고요? 보육교사 나부랭이 주제에 학부모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되지. 무슨 학교 선생님처럼 굴고 그러세요? 아, 솔직히 보육교사 자격증 그거 개나 소나 다 따는 거잖아요. 내가 선생님을 학교 선생님처럼 어려워해야 하나요? 할 말이 없더군요. 나중에는 제가 선생자질 없다며 구청에 민원을 넣고 괴롭히더니만 제 입에서 기어이 사과의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글쎄 진정한 사과를 하려면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대요. 어이가 없어서 무릎을 꿇으라뇨. 그런 못된 짓은 누구한테 배워먹은 걸까요? 저는
그년에게 절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가 어린이집을 그만뒀습니다. 저런 말까지 들으며 내가 여기서 뭘 하나 싶었고, 아이는 죄가 없음에도 저도 사람인지라 그 아이를 보면 미워지려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 새끼 신경 쓰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행복하긴 하더라고요. 원장님이 얘기해서 달래보려고 하니 그 엄마가 다른 엄마들한테도 얘기해서 다 같이 그만둬봐야 정신 차리시겠냐고 하더라네요. 어쩌겠나요. 가불병정 중 을도 안 되는 제가 그만두는 게 최선이죠. 그래서 저는 그토록 좋아했던 보육교사 일을 그만두게 된 겁니다. 그 일 그만두고 원장님과는 때때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저 관두고 나서 얼마 안 돼요. 갑질하던 그 엄마는 아이는 자기 부모에게 맡기고 재혼을 한 건지 아니면 일을 다니는 건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동네 살다가 아이 교육 때문에 학군지로 이사를 왔는데 서서히 연락을 안 하게 되면서 그때의 상처도 조금은 옅어지게 되었습니다. 일 그만둘 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갈 무렵이었는데 어느덧 아이가 6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을 관두고 나서도 아이들 틈에서 일하던 시절이 그리울 때가 많았어요. 언젠가 여유가 되면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저도 40대 나이에 접어들다 보니 생각보다 다시 뭔가를 시작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게요. 사람 인연이 무서운 건가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만두게 한 그 여자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나게 됐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3년이나 지난 시점에 말이죠. 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 시동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우리 시동생이 30대 중후반 노총각입니다. 남편이 42이고 시동생이 저보다 3살이 어려요. 36인데 공부만 하느라 장가를 못 갔습니다. 아니, 여자 만날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시동생이 삼수에서 의대 갔고 지금은 지방에서 의원을 운영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를 따지는 않아서 진료는 주로 미용 쪽 시술만 하고요. 아무래도 의사의 인물 좋고 여자들이 많이 몰리는 직업이다 보니 시동생 좋다고 꼬리치는 여자 많았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 통해 여기저기 선자리도 많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시동생 본인이 다 마다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개원까지 했는데 왜 연애를 안 하냐 물어봤더니만 그 이유가 자기는 자만추래요. 요즘 말로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뭐라나요? 저는 일단 누구라도 만나봐야 자만추를 하든 뭘 하든 생기지 않겠느냐 해도 그다지 성 같은 인위적인 자리는 싫다고 하던 시동생입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드디어 장가를 간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댁과 시동생 모두 3시간 거리 지방이고 저는 서울 근교에 살다 보니 사실 시동생 결혼할 여자, 즉 저의 동서가 될 사람을 미리 보지는 못했어요. 소식을 전한 시점도 사실 상견례 날을 잡은 때였고요. 저나 남편은 적잖이 놀랐습니다. 도련님 언제 연애를 몰래 했대? 너무 놀랐잖아 나. 대체 어디서 만나서 그렇게 도둑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결심했대? 나도 놀라서 물어봤더니만 글쎄 병원에 일하던 상담 실장이래. 올해 29이라네. 개원 멤버라서 아마 같이 일하다가 정이 든 모양이야. 자기한테 엄청 잘한다고 자랑을 하더라. 아이고 그렇게 자만추를 추구하더니만 정말 소원을 이뤘네 우리 도련님. 그래 그 아가씨 집안은 어떻대? 뭐 평범한가 봐. 부모님 2분 다 계시고 동생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하네. 뭐 듣기로는 부모님이 늦은 나이에 아들 하나를 입양을 하셨다나 뭐라나. 아참 동생이 그러더라.
저가가 우리 예전에 살던 동네 있지? 당신 어린이집 일하던 동네 말이야. 거기라던데? 세상 좁네. 그치? 그래? 그럼 지나가면서 얼굴 한두 번 봤을 수도 있겠다. 아니지? 내가 그 동네 사람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암튼 궁금하네.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가 누군지. 말은 그리했지만 우리 도련님 참 순진해서 여자한테 홀랑 꼬심을 당했구나 싶었습니다. 20대 간호조무사면 사실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의사인 우리 도련님 꼬셔보려고 무진장 노력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도련님이 바보는 아니니까 설마 인성 떨어지는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들이겠나 했죠. 상견례는 예비 신부 쪽에서 대접한다며 아마 시부모님과 도련님이 올라오시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다행히 우리 집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저는 오래간만에 화장도 하고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 나이에 명품 가방 같은 건 없어요. 제가 그런 쪽에는 크게 가지를 두지를 않아서요. 결혼할 때 예물로 받은 백화점 브랜드 가방이 아직도 새 것일 정도니까요. 아이도 모처럼 멀끔하게 입혀 우리 집으로 먼저 올라오신 시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장으로 갔습니다. 우리 가족도 예의상 10분 정도 빨리 도착했는데 예비 사돈댁은 벌써부터 와 있더라고요. 그 자리 주인공인 예비 동서에게 저는 가장 먼저 눈이 갔습니다. 와, 그런데요. 그 자리에 곱게 꾸미고 나온 여자가 누구인지 저는 한눈에 딱 알아보겠더라고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딱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 것인지 예비 동서랍시고 앉아있는 여자는 바로 3년 전에 제가 어린이집을 관두게 했던 현서라는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기가 막혔죠. 아이 엄마라는 여자가 3년 만에 미혼 간호조무사로 병원에 취직한 것도 모자라 초혼인 우리 시동생과 결혼을 한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는데 황당한 건 그쪽에서는 저를 전혀 못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3년의 세월이 긴 세월은 아니지만 아마 제가 살도 많이 빠지고 어린이집 다닐 때는 거의 화장을 안 했으니 못 알아본 듯 해요. 가족들이 서로 인사를 하고 소개하는데도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갈등을 했어요. 일단 이 순간을 모른 척 넘길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이 여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결혼을 못하게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걸요? 내 가족이 될 사람인데 나와 안 좋은 인연, 게다가 본 모습을 완전히 속인 거짓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면 모른 척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가족들이 인사를 다 하고 저를 이 집 큰며느리라고 소개하는데도 그 여자는 긴장을 어지간히 했는지 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다소곳이 인사를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웃으며 화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들고 꼿꼿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 집은 예비 동서될 여자라는 사람과 노부모 2명만 나왔는데 저를 한 번 본 적이 있음에도 역시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표정이 굳은 걸 보고 남편이 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 사돈댁에서 인사하시는데 표정이 왜 그리 안 좋아? 시동생과 우리 시부모님도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이셨죠. 저는 그 자리에 조금 더 앉아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 넘어갈 이유도 없었고요. 저에게 인사하는 그 여자에게 똑바로 말해줬어요. 와, 세상 정말 좁다. 우리 여기서 만나네요, 현서 어머님. 그때 화들짝 놀라며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다시 보더라고요. 놀란 건 그 여자뿐만이 아니라 그 집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버버거리며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대체 누구시길래 저를 아시는지. 그러더니 저를 다시 한번 보고는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이제 저를 알아보시네요, 현서 어머님. 근데 아이 엄마라는 사람이 대체 어떻게 신분 세탁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간호조무사로 취직한 병원이 왜 하필 우리 도련님네 병원이었냐고요. 현서 엄마, 혹시 의사만 골라서 꼬시는 꽃뱀 뭐 그런 거예요? 저의 말을 듣고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놀란 건 말할 것도 없고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리신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죠. 아니 얘 대체 이게 무슨 소리라니? 너 저 아이 알아? 현서 엄마라니? 좀 알아듣게 말을 해봐. 응? 그래요, 형수. 대체 이게 무슨 영문이랍니까? 혹시 저 사람을 아세요? 알다 마다요.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모를 리가요. 저 3년 전에 어린이집 교사 그만두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여자거든요. 저 이 결혼 두고 보지 못하겠네요. 어머니, 도련님, 여기 이 여자 아이 딸린 여자예요. 보아하니 오늘 이 자리에는 데리고 나오지도 않았네요. 아, 그러고 보니 입양한 동생이 있다고 했니? 정말 황당하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자기 아이를 동생으로 부모 호적에 올려놓고 이렇게 처녀 행세를 해요? 완전 사기꾼 집안이네 이거. 뭐? 그게 정말이니? 예, 어미야, 너 지금 똑바로 말해줘야 한다. 분명히 네가 아는 여자가 맞는 거야? 지금 한 말이 다 사실이니? 이게 사실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식사할 이유가 없는 거다. 시동생은 당황하면서도 먼저 형수인 저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연아, 네가 말해봐. 우리 형수 말이 맞아? 너 우리 형수 만난 적 있느냐고. 아니 제발 아니라고 해줘라. 어? 하지만 아무리 뻔뻔한 여자라도 본 사람을 안 봤다고 어찌 잡아떼겠습니까? 더군다나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인 저를 모른다고 하면 제가 어찌 나올 줄 알고요. 아무 대답 못하고 쩔쩔매는 여자네 집 식구들을 보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현수 어머니, 아니지. 이제 저는 보육교사 그만뒀으니 을이 아니네요. 이봐요 아가씨, 어디 내 얼굴 똑바로 보고 한번 대답해봐. 네가 초혼이라는 거지? 결혼 한 번도 한 적 없고 애도 없는? 대답해보라니까? 당연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대답을 못하겠지. 내가 대신 대답해줄게. 가정 있는 남자 꼬셔서 애까지 낳고 이혼시키고 나서 결국 네가 잡아먹었잖아. 하필 왜 그때 네가 잡아먹은 사람도 의사고 우리 도련님도 의사인지 모르겠다. 너 이제 보니 아주 계획적인 애구나. 의사만 타겟 삼아 잡아먹는. 제 말을 듣고 시아버지는 에이 하시더니만 담배를 피우러 나가버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고 하시더니 뒷목을 잡으셨고요. 우리 큰며느리가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이냐? 너 입양한 누뚜기 동생이라는 아이가 네 아이야? 그런 거니?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본 어머니는 갑자기 시동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 진수야, 다 들었지? 네 형수 아니었으면 너 인생 망칠 뻔했구나. 저기 이보세요. 우리 집안하고 인연은 여기서 끝냅시다. 몰랐다면 모를까. 우리 큰며느리에게 이 소리를 듣곤 내 아들 장가 보낼 마음 없네요. 어쩜 딸을 신분 세탁해서 남의 자식한테 시집 보낼 생각을 해요? 이 결혼은 파혼입니다. 이미 이 결혼 글렀다고 생각한 건지 그 집 부모는 황망한 얼굴을 하고선 나갈 채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서 엄마가 나가려는 제 팔뚝을 붙잡더라고요.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선생님 어린이집 그만두었다는 소리 듣고 사과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그때 일은 죄송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어리고 뭘 몰랐네요. 하지만 사과한다는 입과 달리 그 여자의 눈은 뭔지 모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과요? 제가 지금 사과받으려고 이 자리 망친 줄 아세요? 사과는 무슨, 이미 3년이나 지난 일이고 나는 그 일로 직장까지 그만둔 사람이에요. 그깟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나는 아직도 예전에 당신한테 갑질당한 일만 떠올려도 열받는데 사과한다면 그 상처가 보상이 되나요? 그 일은 사과한다지만 선생님이 남의 결혼 망칠 자격은 있는 건가요?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그 병원에서 저 2년 넘게 일했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오빠가 이런 저와 결혼하겠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줘야죠. 왜 형수가 끼어들어서 다 망치려드는지 모르겠네요. 역시 그 여자는 본색이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히 알려줬습니다. 아이고, 이보세요. 우리 도련님이 과연 그쪽이 애 딸린 엄마고 예전에 가정 있는 남자 꼬셔서 이혼시켰다는 사실 알았다면 댁을 만났을까요? 댁이 갖은 술수로 우리 도련님을 꼬여낸 거잖아요. 우리 도련님은 그쪽이 초혼인 줄 알고 있다고요. 이거 엄연히 혼인 사기예요? 고속감이라고요? 말이 안 통하니 어쩔 수 없네. 내가 지금 당장 경찰이라도 부를까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고 시동생은 여전히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지 부들거리기만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 형수 말이 다 사실인가 보네.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김주연, 너는 아이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미혼 행세하면서 나한테 접근한 것도 다 네 머릿속 계산이었구나. 네 부모님은 대체 뭐야? 너랑 진짜 가족이 맞긴 하냐? 됐다 됐어. 그만하자. 오늘 이후로 우리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해. 나는 네가 정말 좋았다면 사별하고 아이 키운다 해도 만났을 거야. 하지만 나는 거짓말쟁이는 못 참아줘. 우린 파혼이다. 도련님 생각 잘하셨어요. 저 여자 정말 무서운 여자 맞아요. 아마 어딜 가든 약자한테 갑질하고 못되게 굴걸요? 3년 전에 저한테 어찌한 줄 아세요? 저한테 무릎까지 꿇으라고 했던 여자네요. 암튼 도련님도 오늘 이후로 저 여자랑 절대 엮이지 마세요. 사람이 죄송하다고 사과하는데 이러게요? 왜 남의 결혼을 망쳐요? 저요, 엄연히 서류상에는 싱글이라고요. 사람 알지도 못하면서 매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3년 전 일은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요. 이 사람 안 되겠네. 이봐요, 현수 엄마. 무슨 사과를 그딴 식으로 해요? 사과에 진정성이 없네. 정말 미안하면 어디 내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어보시든가. 예전에 당신이 그랬지? 미안하면 무릎 꿇으라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잘 아는 사람이니 어디 한번 제대로 사과해봐. 지금 나더러 무릎이라도 꿇으라는 거예요? 왜? 못하겠니? 너는 못할 거면서 왜 너는 너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함부로 무릎 꿇으라고 한 거니? 가만 보니 너 참 비열하고 못됐구나. 암튼 이번 기회에 똑바로 알아도 누구든 너보다 약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인다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 어딜 사기치고 결혼을 하려고 해? 우리 도련님은 내 덕에 인생 구제한 거나 다름없네. 너 다른 동네 가서 사기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아주 커뮤니티에 오늘 사건 도배를 해놓을 테니까. 알겠어? 자기는 결혼이 깨지는 상황에서도 무릎 한번 꿇지도 못하면서 어쩐 3년 전 나에게는 그리 함부로 무릎 꿇으라는 소리를 한 걸까요? 저는 가족들과 상견례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가족들은 다들 적잖이 충격을 받았는지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우리 시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큰애야,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인생 망칠 뻔했구나. 못된 년 같으니라고. 내가 그 집안을 싹 다 고소해버릴까 생각 중이다.
어머니, 똑같이 갚아줘서 뭐하게요. 오늘 보셨잖아요. 어차피 부메랑 되어서 돌아와요. 제 생각에는 우리만 여기서 감당하고 끝내는 게 맞아요. 또 다른 업보로 되돌아올까봐 겁나네요, 어머니. 그냥 우리 도련님 결혼 안 하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살아요.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다. 애까지 딸내는 며느리는 난 싫어. 사람 나름이겠지만 보아하니 그동안 거짓말을 밥 먹듯 해온 걸 보면 아마 이 인성도 볼 것 없는 아이겠구나. 저는 도련님이 걱정되더라고요. 자만추로 만난 여인의 정체가 뜻밖의 인물이라니. 아무튼 그렇게 파혼하면서 우리 도련님은 화를 면했습니다. 그 여자 아마 다시는 그 동네에 발 못 붙일 겁니다. 당연히 시동생 병원에서는 잘렸죠. 나름 힘들었겠지만 겉으로는 저에게 고맙다며 잘 정리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살다 보면 언제 어디서 나와 인연을 맺은 사람을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에 고개 숙이지 않으려면 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야겠죠. 그 여자는 본인이 만든 업보를 감당한 거라 생각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지만 우리 도련님 큰일 날 뻔한 결혼 막은 것만으로 만족하며 저의 사연을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